대구시가 지난 2008년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9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보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만 경북 정치인들은 여전히 박근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간의 연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건데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청명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어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3도, 안동 22도로 계절을 약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한낮에 두터운 겉옷은 약간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아침과 낮으로는 여전히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절기 청명이기도 한데요. 대기 정체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식목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봄비는 금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보수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지만 경북 정치인들은 여전히 박근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지역에서도 통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도 친박계 경북 정치인들은 박근혜 프레임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모습입니다. 풀어놓고 생활하시도록 하고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영평과 최순실과는 그 엮여가지고 고생하시는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김관용 경북지사도 박근혜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참신성이 묻혀 세 확장에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가혹하다. 법리는 거의 틀린 건 아니지만은 도저히 정치적으로 살 수가 없으면 고향에서 내모시겠다. 이런 박근혜 프레임이 이번 대선에서는 대구에 이어 보수의 철옹성인 경북에서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많게는 자유한국당의 2배에 달하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석고대제 해체 재구성하는 게 맞아요. 공정 여론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로 포착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이변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보수 재결집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세력의 운명을 쥔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도 친박 색깔 빼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북의 정치 발전,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성과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진정한 보수의 모습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최근 대학마다 학점을 교류하거나 시설을 함께 쓰는 대학 간 연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앞두고 스스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대와 대구교대에 이어 최근 대구 경산 6개 사립대가 학점 교류와 시설 공동 사용 등 대학 간 연합을 선언했습니다. 등록금은 몇 년째 동결된 가운데 정원마저 7에서 10% 줄면서 대학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수습사를 거의 못하고 있죠. 이번 교육 여건에 투자하기 바빠가지고 일단 순위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국민 협력을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또한 내년 2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추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대학 간 연합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델이 성공이 되면 다른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대학 구조조정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학 간 자원 공유를 구조개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주는데 계속 뭐 도서관 짓고 체육시설 늘리고 이런 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옆에 인근 대학에 시설이 남는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게 좋은 거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간 협력 확대가 대학 구조 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학생들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경북 도립대생들은 이런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취업의 문은 더욱 넓다고 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북 도립대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양쪽의 투명한 유리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도장 공부를 합니다. 학교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는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경북 도립대는 지난 2006년부터 학교 기업인 라운리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의 언론에서 경북 도립대의 차별화된 교육을 소개하면서 호주의 자동차 정비센터 곳곳에서 인력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2명, 지난해 3명에 이어 올해도 3명이 취업했습니다. 전문 기술 잡지에서 저희들 학과에 대한 소개를 다룬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호주 기술자들이 저희들 학생들을 구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젠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한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글로벌 기술자가 되고 또 호주에 가서 저의 꿈인 이제 커스텀 페인터가 되는 게 꿈입니다. 경북 도립대는 외국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자 타 대학 졸업생도 재교육시켜 글로벌 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국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호주 등 해외 취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난 속에서 지역대학의 차별화된 교육과 열성이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달구시가 지난 2008년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9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비만 해도 40억 원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자 달구시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 2차 산업단지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지난 2008년 355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정식 운행은 한 번도 못하고 9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하루에 최소한 폐기물 50톤은 태워야 가동할 수 있지만 실제 이곳 달성 2차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7, 8톤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외부에서도 폐기물을 들여올 수 있도록 환경청 승인을 받았지만 엄청난 양의 폐기물 운반차 운행을 감내해야 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도론 투자는 주민 편의시설 하기 싫고 소각장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하고 여태까지 부딪혀 왔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25차례 협상 중에 있는데 주민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갖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시설 유지 관리에 들어간 돈만 33억 원, 올해도 9억 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자 대구시는 8만 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면서 사실상 폐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가 355억이라는 시민 세금으로 만든 이 자원순환 시설에 대해서 무책임한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부풀린 용역에다 소홀했던 검증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린 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날렸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도청 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 경상북도의 장밋빛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성 중인 국가산단들도 분양률 저조에 허덕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인 하이테크밸리. 탄소 기업인 도레이 첨단 소재의 입주만 확정됐을 뿐 분양률이 고작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전반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예외 없이 조금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인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포항 지역 철강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산업 용지 분양이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를 10만 명의 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은 비단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가산단과 일반 산업단지, 논공단지 등 경북에만 15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유치는 산업단지 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국가산단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이 있는 그런 100만 평의 산업단지가 아닌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거와 문화가 같이 혼합된 형태로 가야만 된다. 신도시 활성화의 해법을 산업단지 조성에서 찾으려는 경상북도의 구상이 과연 적절한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14회째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는 국내외 25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흐름을 보여주고 관련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도 참석해서 신산업 창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태양광 및 전기차 특별관이 마련되고 수소산업발전 심포지엄과 국제 그린에너지 정책 포럼, 1:1 수출 상담회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경주 관광객이 봄 벚꽃철을 맞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단과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거의 끊긴 상태여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지난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3,000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마라톤 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는 경주 벚꽃 축제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 모처럼 경주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오래간만에 여행을 왔거든요. 근데 너무 꽃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눈도 좀 화사하게 되고요. 지난해 9.12 경주 강진 이후 관광객이 60% 가까이 줄어들면서 수개월째 경주 지역 관광업계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진 여파가 점차 줄어들고 봄철 벚꽃 관광 시즌을 맞으면서 관광객이 서서히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벚꽃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가동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5월 초에는 어린이 연휴날까지 같이 겹쳐서 계속 이제 가동률은 점차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9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객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지진 여파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난 가을 이후 전혀 경주를 찾지 않고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주에 오는 외국인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사태로 인해 발길을 끊고 있어 대만과 동남아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 대책도 시급합니다. 대만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말레이시아 관광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노력을 했고 또 대만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지진과 사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주 지역 관광업계가 벚꽃 시즌을 맞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리 투표를 비롯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 선관위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병원 관리자나 통반장이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지를 돌면서 시설 관계자들에게 예상되는 위반 행위와 처벌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12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칠곡 군의원 나 선거구 보궐선거 유권자 3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를 시켜서 한 뒤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이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통리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모 아파트 1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남성 한 명이 숨지고 같은 집에 있던 35살 임모 씨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이주민 등 5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산불 발생 취약 시기인 청명 한식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감시 인력과 감시 초소, 산불 감시 카메라를 늘려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묘객들의 실화 예방을 위해서 공원과 공동묘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자 화기물 단속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허가나 등록,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2번 방문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대구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증 발급을 위한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1개 시정혁신추진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대구시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에 새로 뽑는 직원은 업무직 6명과 기술직 8명 등 모두 14명으로 현재 주소지가 대구 경북이거나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연령과 학력에는 제한이 없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채용을 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6월 한 달 동안 원룸가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원룸가에서 잦은 이사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실시되는 겁니다. 대구시는 4월과 5월 2달 동안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는 주 야간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3도, 안동 22도로 계절을 약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한낮에 두터운 겉옷은 약간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절기 청명이기도 한데요. 하늘이 맑아진다는 뜻이지만 대기 정체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6도로 출발합니다. 영천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시작해 한낮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4도, 김천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낮에는 2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2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봄비는 금요일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